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쥔 마스토론 시간은 20분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범죄자,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제대로 안 했는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문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문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 검사 사칭, 허위 사실 공표, 위증교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시킨 문제, 성남시청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이렇게 많은 받는 사람인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아주 명성을 날리는 검사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지 이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것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네. 지금 검찰 수사로 결국은 정의가 전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저였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제 말을 끊을 것은 아니죠. 제가 주도권을 지는 거죠. 30초를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또 기회를 많이 30초는 보장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가야죠. 후보께서 질문 1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30초는 보장해 주고 시작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30분 하셨죠. 예. 제가 20초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왔죠.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김문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김문수 후보님 존경하지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 후보다라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걸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총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제가 그렇게 선거 과정에 일어섰던 이런 몇 가지지,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이런 검사 사칭 뭐 아니죠. 두 건은 전광훈 씨랑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오늘 확정된 코로나 것도요. 방역 수칙 부분에 관련된 건데요. 그 법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법치의 상징이 과연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치를 그런 걸 법치를 한다면 교통 위반한 것도 전부 그러면 뭐 공식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인지, 그런 부분은 참 실망스럽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가지고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폭행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아니죠. 2000년대 초반에 폭행치상 사건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소방폭행 이런 거 없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전혀 아닌 그럼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저는 드러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폭행치상 혐의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면 뭐 수정드리겠는데 아니면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두 번의 그 감염법 위반 사례라는 것이 두 건 다 우연찮게도 다 전광훈 목사님하고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은 이번에 확정 판결이 오늘 났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광훈 목사님 잘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 없다고 하지 지금 않았어요? 잘 안 만난다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 조선 제1검이 사실에 기각해서 해서 말씀하셔야지. 사실이라는 걸 저 전과 없는 걸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25년 올해 2월에 전광훈 목사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는 전광훈 목사가 무슨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뭡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판단은 그럼 지금도 계속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정광훈 목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목사. 그런데 전광훈 목사께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 포함해서 네. 우리 8명 모두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야당을 뭐 어떤 다른 정당이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러면 우리하고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아니요 지금 내하고 지금 내가 선거하는 거를 떨어뜨리려는 사람은 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하면 이재명의 하겠어요? 위험한 아니, 세상을 조금만.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제가 계시는데 주도권을 그분을 너무 가지고 높이 있으니까. 평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거예요. 사회자께서 필요하면 제재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1분 질문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30초 답변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뒤섞여서 하는 보다는. 중간에 제 말을 그래서 끊으시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결시켰어요. 제가 그런데 했죠. 예, 제가 했죠. 가결시켰는데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유창훈 판사 이분이 이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은 항상 법원에 가면은 기각 이렇게 계속 기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반드시 영장이 나와야 할 사안이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부의 판결 중에서 실망스럽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고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같이 그건 노력을 해 나가기로 같이 하고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검찰에서 또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국회까지 통과되는데 판사가 이거 또 영장 기각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범죄자들이 많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온갖 파렴치를 한 행위를 다 했는데도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해서 가장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뭐 저도 상당히 우리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훌륭한 검사다. 저도 또, 후보님 존경합니다. 예, 아니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당 대표로서 잘 해주실 거로 봤는데